이어서 31강입니다. 31강은 문제풀이 강의 중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 교재도 반복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총칙입니다. 자, 12편 31강은 먼저 12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페이지 386쪽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는 또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먼저 용어제 보겠습니다. 일단 시설물이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별표입니다. 별표 387쪽 별표 보면은 뭘 얘기하고 그러냐면 공동택은 1종이 없습니다. 공동택은 2종밖에 없습니다.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2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1종도 있고 2종도 있습니다. 1종 보면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이상이고 또 옆에 일반 건축물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이상 이렇게 건축물 정도 반응은 됩니다. 시험지 나왔습니다. 건축물에서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요거 꼭 외우시고 공동택은 1층이 없고 그냥 층수만 몇 층 얼마? 16층 이상입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 380점 밑에 관리주체 넘어가서 쭉 가가지고 안전점검, 정밀안전인단, 긴급안전점검, 내진선언평가, 도급, 하도급, 유지관리, 선언평가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성비를 위해서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제 용어적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용어적에서도 주관식 나온 적도 있고 객관식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389쪽에 기본계획. 자, 이 법의 장관 누구냐? 국토교통장관입니다. 기본계획 꼭 외우세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밑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그냥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밑에 하부계획은 관리주체가 언제? 매년. 관리주체가 매년입니다.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 시행하는데 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택 관리법 2조 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택 중 민간관리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 정할 때, 즉 의무 관리가 아닌 공동택 있죠? 소규모 이런 거는 누가 수립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수립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아닌 건 매년 누가 한다고요? 관리체가. 제3종 지역물은 누가 정하느냐? 1종, 2종은 표에 있어요. 3종은 지정해요. 3종은 지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하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전관리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좀 봅시다. 안전관리는 자, 안전점검이 있고요. 이거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안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안전점검이 있고 성능평가가 있는데 성능평가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것은 안전점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다릅니다. 각각 다르게 노는데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밀안전점검. 그래서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이 있게 되고 주약은 또 정밀안전점검은 정밀안전인단하고 달라요.
정밀 안전점검의 집은 누구다? 안전점검이에요. 정밀 안전자는 다른 겁니다.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자는 따로다.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얘는 안전점검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두 가지가 있죠. 금방 누구죠? 정기, 정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법 6조 1항 단서, 이게 소규모 건물, 소규모, 즉 의무관리가 아닌 거. 의무관리가 아닌 건 누가 대신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은 정밀 안전점검은 가르쳐 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 안전진단 전문기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정밀 안전단 실시. 정밀 안전단 두 가지가 있어요. 정밀 안전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있다. 하나 뭐냐? 정기적으로 하는 거. 필요할 때 하는 거. 이 내용들은 다 실무에서도 배웁니다. 실무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거냐? 시험지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제1종만 합니다. 제1종만 정기적으로 합니다. 필요할 거는 종을 안 따집니다. 1종, 2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정밀 안전은 1종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나왔습니다. 중간식 1종 적는 거. 가르치는 1종 썰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한다. 제1종 썰물. 이거 나왔고, 두 번째, 이건 필요할 때, 즉 안전점검 또는 긴급 안전 해보니까 필요하다 이럴 때 정밀 안전을 합니다. 요거는 이 정도 됩니다. 필요할 때 하는 거는. 즉 결론 얘기하면 공동택은 정기적으로 안 합니다. 공동택은 정기적으로 안 한다. 왜? 공동택 2종밖에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합니다. 아파트가 지진 났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밀 안전을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 2종이니까. 1종이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결과보고서 제출받으면 즉 정기점검이나 즉 안전점검이나 긴급 안전점검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몇 년 내에 실시합니까? 1년 내 정밀 안전단을 착수해야 됩니다. 1년 내. 다음 긴급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붕괴, 무너지거나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하게 됩니다. 나머지 차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안전점검 지침, 시험지 잘 나옵니다. 안전점검 지침은 누가 만들어서 관보에 고시하느냐?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긴급안전조치.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주민들 대피시키고 이런 거. 이건 뭐 읽어보면 충분히 아는 것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021년 8월 10일자 보충자료입니다. 보니까 제2편 391쪽 아래다가 보충자료. 안전점검 실시. 가르치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다만 6조 1항, 즉 의무관리가 아닌 거, 아파트 같은 거, 공동택.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이 대신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수준이냐. 1종과 2종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다 해야 돼요. 1종과 2종은 정기, 정밀 안전점검 다 해야 되고 제3종은 정기만 하면 돼요. 정기 안전점검 하면 됩니다. 다음 긴급 안전점검 아까 했죠? 붕괴 전도할 때 긴급 안전점검인데 표. 이게 표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분은 외우면 좋겠는데 표 보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B등급이다. 등급 B등급 받았어요. 정기 안전점검 언제 합니까? B등급. 반기에 1 이상 합니다. 다음에 이분이 B등급 받았어요. 정밀 안전점검인데 건축물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의 건축물인데 B등급 받았다. 3년에 1 이상 합니다. 건축물이 아닌 걸 B등급 받았다. 2년에 1 이상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인데 A등급 받았다. 6년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성능평가다. C등급 받았다. 무조건 5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볼 줄 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비고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비고도 하셔야 되는데, 안전등급은 A, B, C, D, E, 이런 안전등급을 거기 말하는 것이고, 2번 나온 적 있어요?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 개념 시시하는 정기 안전등급은 반기일 이상 한다. 등급 나오기 전까지 정기 안전등급은 반기일 이상 실시합니다. 3번도 읽어보고 4번도 중요하네요. 4번. 공동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공동택 관리법에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됩니다. 거기서. 공동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공동택 관리법상 안전점검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무관리가 아닌 것도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의무관리가 아닌 것도 사각지대도 공동택 관리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공동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그 다음에 5번도 꼭 읽어보시고 6번이 가장 중요한데, 최초로 시시하는 정밀 안전자는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돼요.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자는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앞에 표 6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밀 안전자는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실시하고, 그 다음부터 등급 나오면, A등급 나오면 6년에 한 번, B등급 나오면 5년에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D등급 나오면 4년에 한 번이죠.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 안전은 몇 종만 한다고요? 1종만 한다고 그랬죠? 2종은 안 하죠? 아파트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래 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작년 문제입니다. 자, 관리처가 지방공기업이래요. 지방공기업. 일종이래요. 지방공기업인 회사가 일종시설을 관리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1번, 일종이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기업 맞죠? 일종이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고. 니은, 구조상 공중의 안정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때는, 이때는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표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기억, 니은 맞습니다. 세 번째, 긴급안전 실시하면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에 제출한다고요? 이 법의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여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시설물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 보강도 유지 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생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비용 생각할 수 있냐? 밑에 A는 공기업이잖아요. 지방공사잖아요. 지방공기업이잖아. 밑에 시장건설은 생략할 수 있어요. 시장건설 구청장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억, 니은은 맞잖아요. 기억, 니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기억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5번.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하고 계약 맺어서 책임진 자도 관리처다. 맞고. 관리처는 공공관리처, 민관리처다. 맞고. 올라가서 자, 요거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10년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왔어요? 꼭 아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이어서 문제 3번. 옳지 않는 것. 정밀 안전점검이란, 이거 용어적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물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자, 지금 정밀 안전점검이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뭐다? 정밀 안전점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이야.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1층 이상, 5만 이상, 1종이다. 일반 건축물 21층 이상, 5만 이상, 1종이죠. 맞잖아요. 세 번째, 16층 이상 3만원 2종이죠. 1종 이상 말고
16층 이상 3만 원 이정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맞고. 그다음에 4번은 읽어보면 되고 5회 이거 나왔죠? 준공 또는 사용 수인 후 최초 등급 나오기 전까지 정기 안정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죠? 이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1번은 유지관리 시행에서는 결과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좀 이거 어렵네요. 17회니까. 홀수. 2번.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 끼쳤다. 또 위험을 손괴를 하고 공공위험을 발생했다. 2천만 원의 벌금이다? 아닙니다. 2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굉장히 어렵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읽어보시고 4번 했죠 아까? 지침 누가 만든다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부 고시한다고 그랬죠? 지침 잘 난다고 그랬죠? 4번 또 거기 5번 비용은 누가 되는 거 원칙이다? 관리처가 돼야 되겠죠? 관리처가 3번 유지관리업자는 또는 시공원자는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처가 누구한테 대행시키냐? 유지관리업자나 시공자한테 대행시키는데 시공자는 하자 담보 기간 때 대행시킬 수 있어요. 이때 하자 담보 기간이 다르면 긴 기간입니다. 자, 문제 5번 갑시다. 쉽죠? 16종 이상 공동택은 2종이다. 1종 없어요. 맞죠? 1종 없어요. 맞죠? 2종이죠. 두 번째, 민간거래처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 등에 제출한다. 맞고. 세 번째,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잖아요.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국토교통부 나온 게 또 나왔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6번 갑시다. 과태료 부과가 아닌 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과태료 부과 아닌 거. 답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과태료 부과인데 명의를 빌려줬어요. 명의를 과태료 하면 되겠습니까?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 벌금입니다. 2번. 남한테 명의 빌려준 건 2년 이하 2천만 원이 벌금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겠네요. 그죠? 문제 7번. 나온 겁니다. 거기 2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또 나왔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부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100분의 50 이하에서 한 차례만 하도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안 되는데 100분의 50 이하에 포함해서 한 차례 하도부 할 수 있고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 등록 누구한테 하느냐? 시도의사.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시도의사한테 안전진단 전문가 등록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처는 공공, 민간 둘이다. 맞죠? 4번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또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어서 8번. 안전 점검 및 정비는 진단이다. 옳은 것. 안전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긴급 안전 점검. 자, 여기 나온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안전 점검은 정기하고 정밀이에요. 정밀. 틀렸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은 관리처가 직접 실시할 수 없어. 그럼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유지관리업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세 번째 16층을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아파트? 공동택? 아니죠. 16층 공동택은 이거는 2종이니까 아니잖아요. 1종만 하니까 틀렸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민간관리처가 부도났어요. 못하면 누가 대신하느냐? 시장 등이 대신합니다. 그 대신 돈은 누구한테 받아내느냐? 민간거래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요? 부담하게 할 수 있죠. 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도 틀렸어요. 대신 시장 등에 하고 돈 받아냅니다. 다섯 번째, 관리처는 내진 성능평가 안 받았어요. 그때 정밀안전 실시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내진 성능평가 안 받은 건물은 정밀안전단 실시할 때 같이 포함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들이 자꾸 보이는 게 보이죠? 자, 문제 9번입니다.
관리처는 맞는 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건 하부 계획이죠. 하부 계획 매년 실시하죠. 맞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하부 계획. 위에 거는 5년 단위일 겁니다. 하부 계획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설물의 물리적 견학을 발견하고 이건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 안전이 아니고 올라가서 3번 시설물의 붕괴 전도 이건 정밀 안전이 아니라 긴급 안전점검이죠. 다음 네 번째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건 뭐다? 유지관리고 다섯 번째 공동택의 정밀 안전점검은 공동택 관리법상 안전점검을 가름한다. 정밀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기 안전점검이죠. 정기 안전점검을 공동택 관리법상 안전점검을 관련합니다. 정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 10번 유지관리이다. 틀린 것은 관리처는 매년 수립하죠. 관리처는 매년 수립하고 맞고 2번 국토교통장관은 5년마다죠. 맞고 아까 했죠. 세 번째 삼정시설물은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시도사가 수립한다고요? 의무관리가 아닌 건 누가 대신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하죠.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왔던 것들이니까 읽으시면 되겠고 이어서 11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고 그래서 일부러 넣어놔봤어요. 거기다가 쉽게 넣어놨습니다. 옳지 않은 것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은 준공 또는 상에서부터 5년이 지날 때 1년이라고 아니죠. 10년이 지날 때 1년 내 실시하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등급에 따라서 6년, 5년, 4년이죠. 두 번째 국토교통장관 5년마다 알고 있죠? 기본계획 많이 나왔다 이거. 세 번째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상해서부터 3년, 건축물은 4년에 실시합니다. 4번 16종 이상의 공동택은 2종입니다. 1종 없죠? 맞고 5번 A등급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표 보니까 A등급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4년에 1회죠? 맞죠? 그렇게 맞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복인데 2번입니다. 민간관리처가 어음 표현으로 못했단 말이죠.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이 아니라 누가 대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표도 보면 돼요. 이거 아까 그 표 398점 밑에 있는 표 보면 되겠죠? 그거 보면서 보면 됩니다. 이어서 거기 4번은 뭐냐면 안전점검 수준은 제3종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되죠. 1종, 2종은 정기 점검 다 받죠.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점검을. 다음 13번입니다. 안전인단 전문기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1번? 시도의사한테 들어갑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국토교통장관 아닙니다. 2번 휴업하거나 피해할 때는 역시 시도사한테 신고하고 세 번째 신고 안 했다. 얼마 이하 과태료냐?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 좀 어렵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에 5번 변경 신고 30일이죠. 30일. 네. 그래서 3번 휴업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도의사 꼭 외우세요. 다음 14번 안전등급. 안전등급 내용입니다. 안전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등급이 있어요. 다른 건 맞는데 거기 4번에 C등급 봅시다. C등급은 보조부재가 아니라 주요 부재입니다. 보조부재가 아니라 주요 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 광범위한 결함 두 가지 답니다. 보조부재는 광범위한 결함이고 주요부재는 경미한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렇다면 4번은 뭐냐? 4번은 B등급 양호해야 되는 삶입니다. 4번
보조부지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배하는 지장이 없으며 괜찮다는 얘기죠. 이거는 양호, B등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C등급은 뭐냐? 해설이 나옵니다. C등급은 주요 부지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지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나 전체적인 시설물에는 지장이 없는 이렇게 나온 것이 C등급이 C등급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거만 바꿔서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혹시 나올 거면 해놓은 거예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어렵죠? A, B등급, B등급, C등급. 이제 문제집에 따라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만들어 넣어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5번. 욕 중요하죠. 많이 나왔습니다. 지침. 누가 만다고요? 국토기술장관 1번입니다. 어디다 공부한다고요? 관보에 고시하죠. 관보에 고시하죠. 16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정밀안전점검이란 너무 쉽게 나왔다.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견. 이건 정밀안전진단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꼭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1번. 그게 답니다. 이건 정밀안전진단의 내용이다. 2번도 쉽죠. 21층 이상 5만이다. 1정이죠. 1정이죠. 16층 이상 3만이다. 2정이죠. 2정이죠. 그 다음에 관리처는 정기적으로 안전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은 정기안전금, 정밀안전금 있죠. 다음 마지막 준공후 사용 승인 또는 최초인 안전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정기안전 반기 이상 한다고 그랬죠. 아까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이렇게 풀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용어정에서 나왔으니까 정기 안전점하고 정밀 안전을 제대로 구분하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머지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이어서 제13편 마지막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겠습니다.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개괄시 나옵니다. 한 문제 개괄시 나오는데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이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90%는 풀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개괄시인데 충분히 풀 수 있다. 90% 이상은. 작년 문제도 쉽게 나왔고 항상 거의 어쩌다 몰라도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용어정의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거. 자기네만 쓰는 구분 소유권이고 그걸 가진 자가 구분 소유자고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공정 정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계단 같은 거. 당연히 공용 부분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공정 정상 공용 부분은 원래 공용 부분이 아닌데 공용 부분을 변경시킨 겁니다. 규약을 맺거나 공정해가지고. 원래는 공용 부분이 아닌데 변경합니다. 규약을 맺거나 공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 리얼 규약상 공정상 공용 부분은 남이 전유 부분을 오인할까 봐 이제는 공용 부분이다라고 취지 등기를 해놔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는 공용 부분이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만 등기합니다. 다음 권리 의무. 구분 소유자 사용 청구.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정이라고 해서 남의 걸 쓸 수 있어요. 다른 자의 전유 부분이나 다른 그 공용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에 있으면 보상해야 됩니다. 건물의 설치 보존 의무 수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등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의무를 해서 손에 끼쳤다. 이때는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2번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의 추정입니다. 공용 부분 추정. 전유 부분 간주가 아닙니다. 전유 부분 간주가 아니라 공용 부분 추정입니다. 시험 잘 나오고. 다음 3번도 잘 나옵니다. 남의 땅에 대졌습니다. 대지 사용권도 없는데 거기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야, 철거해. 그거 대신에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시가로 팔아 할 수 있습니다. 야, 나한테 팔아. 왜 내 땅에 지었냐?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네 번째, 대지 지분을 쪼개달라고 썼습니다. 대지를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쪼개주세요. 거기다가 상추 심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분할 청구 못합니다. 지분은 있지만 실제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것도 잘 나와요. 다음 공유 부분 410쪽입니다. 공유 부분의 중요한 것은 밑에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지분 비율은 원칙으로 전유분 면적 비율입니다.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해요. 큰 평수는 공유 부분 지분도 많은 것이고 작은 평수는 적다. 원칙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지분하고 전유 부분의 일체성 밑에 중요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뭐냐? 만약에 300일로 팔았습니다. 복도 공용 부분도 같이 팔립니다. 복도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팔립니다. 일체성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절대 복도 지분 공용 부분 따로 팔아먹고 300일로 따로 팔아먹고 이게 안 됩니다. 같이 팔립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의 물권 변경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복도 지분도 옮겨가겠죠. 복도 지분 옮겨간 건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전유분 300일만 옮겨간 것만 기재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11쪽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개정됐으니까. 전에는 4분의 3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3분의 2. 꼭 외우세요. 공용 부분의 변경 3분의 2. 꼭 외우세요. 개정됐습니다. 근데 기억리을은 3분의 2 필요 없어요. 그냥 통상계리, 과반수. 기억리을은 3분의 2 안 해도 괜찮아요. 과반수. 과반수. 통상계리,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있는 공유분의 변경. 공유분을 변경했는데 이렇게 있죠. 대지 지분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센 거예요. 센 공유분의 변경은 5분의 4. 단순한 공유분 변경이 아니라 세단 말이죠. 5분의 4. 외우세요. 새로 생겼어요. 관리는 통상집회, 과반수입니다. 관리는 통상집회, 과반수로 하면 되는데 보존회의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민법도 똑같죠. 민법 공유에 있어서 보존회의는 각자 하잖아요. 각자 할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다음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말이죠. 대지 지분이에요. 대지에 대한 그 권리입니다. 보통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 땅을 사가지고 줬으면 소유권이고 임대해서 줬으면 임차권이고 전세해서 줬으면 전세권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집합금리 올라갈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체성 요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일을 팔면 대지사용권 지분도 같이 팔립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아까 공유 부분은 꼭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건 별도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300일로는 300일로, 즉 전유 부분은 전유 부분대로, 대지는 대지를 따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상대적이에요. 어디 나오냐? 2번. 구분 소유자는 그 가지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따라 팔아먹을 수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규약으로 달리자면 그렇다. 규약정은 땅은 땅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규약정은 땅은 땅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특색이에요. 근데 공유 부분은 안 돼요. 다음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관리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관리단 관리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단은 무조건 관리단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안 되더라도 관리단은 있어야 돼요.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됩니다. 그 다음 채무를 어떻게 하냐? 빚진 거 있으면 관리단이 책임집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비율에 따라서 자 관리단이 돈을 책임집니다. 빚을. 근데 관리단이 못 지면은 개인이 또 책임져야 돼요. 개인이. 구분 소유자가 책임지는데 개인이 책임지는데 비율에 따라서 보통 공유부분 비율에 따라 책임집니다. 보통은 규약이 예외가 있지만.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빚이 있었어요. 근데 B가 샀어요. B도 그걸 인수인계합니다. 채무 인수인계합니다.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는 승계 전에 발생한 관련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채무 인수합니다. 새로 산 사람도 채무 인수 받습니다. 관리인 제일 많이 나왔죠. 몇 명 이상 할 때 관리인 선임합니까?
10명 이상. 이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할 필요가 없다. 똑똑하면 돼요. 그리고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임기.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임. 해임은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할 수도 있고 4번에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능력이 없으면 개인이 법원에다가 해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 집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 할 수도 있는데 또 누구도 할 수 있냐?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개인도 잘라줘야 할 수 있어요. 부정이 있거나 직무 부정하면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이 양은 잘라주세요라고 개인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다가. 다음, 전유분이 50개 이상 건물이다. 즉 호실이 50개 이상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관리인이 선임된 자는 선임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시장, 군수, 자치군수. 제가 관리인입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호수가 50개 이상이라는 것은 호수가 50개라는 뜻이에요. 구분 소유권이 50개니까, 전유분이 50개니까. 다음, 414쪽. 권한과 의무. 관리는 하는 일입니다. 마치 관리사무소 하는 거와 비슷해요. 관리 취하고. 공유부분 보존행위. 공유부분 보존행위. 그렇죠?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 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재판상, 재판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도 마찬가지죠. 관리사무소장도 재판상, 재판행위 다 하잖아요. 대표권 제한. 관리는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의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없어요.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없다. 상호보고. 매년 1일 이상 군수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년 1일 이상. 월별보고. 월일에 사무집행하고 분담금 비용 이런 것 같은 거 선보고합니다. 관리인이.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보충하면 돼요. 그럼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파트 13편 적정 문제 해가지고 1번입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2번 관리인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해가지고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과태료 200만 원 과태료고 거짓으로 하면은 네 번째 관리인이 부정행위나 무능력하면은 개인이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죠? 1번이 왜 틀렸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리인은 공용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1번. 2번 관리 변경은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 아까 414쪽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보면 거기 관리인은 공유분의 관리 변경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해가지고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관리인은 공유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공유분의 관리 변경에 관한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할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관리인은 공유분의 보존은 할 수 있어요. 권한 의무 있어요. 그러나 관리 변경은 거기 414쪽 권한 의무에서처럼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1번이 틀렸다. 어려운 문제네요. 반만 살짝 해가지고. 해설도 그런 취지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구분 소유다. 옳지 않은 것은 대지상권인 것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자권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두 번째, 구분 소유자는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다. 대지상권하고 전유분 같이 따로 팔아볼 수 없죠. 그러나 예가 있다고 했죠. 규약으로 달리장할 때는 301호는 301호, 대지는 대지 따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규약으로 달리장하면 대지상권도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세 번째, 공유자가 공유분에 대해서 공유자가 공유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서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인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설명되겠습니다. 시간은 같지만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공유자가 모두 9명입니다. 9명인데 여기 수도가 나가졌어요. 수도 고쳤어요. 수도가 900만 원 나왔어요.
요금이 이 수리비가 900만 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마씩 내야 되죠? 100만 원씩 내야 되죠? 근데 A가 100만 원 내는데 A가 안 냈어요. A가 안 내고 이걸 B한테 팔아먹었어요. 요걸 갖다가 301호를 갖다가 그러면 B가 100만 원 내야 됩니다. A가 안 냈으면 B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니까 공유자가 공유 부분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채권은 그 특별 승인할 때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돈 100만 원 내놓으셔. 웬 돈입니까? 지난번에 주인이 안 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3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해주할까?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 설치, 보존 이거 있죠. 이거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 추정한다 그랬죠. 공용 부분 추정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공용 부분 팔면은 전유 부분을 팔면 공용 부분도 같이 넘어가죠. 이건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5번은 절대적이다. 같이 넘어간다. 근데 대지 사용권은 절대적이 아니라 규약으로 잡으면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이어서 문제 3번 16회 때 나왔죠. 통로 주차장 이거는 규약으로서 건물 대지로 할 수 있다. 기억 맞습니다. 기억. 이게 이걸 규약상 대지라 불러요. 원래 주차장인데 이걸 대지로 규약문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걸 규약상 대지라 부른다. 기억 맞습니다. 두 번째, 각 공유자는 규약이 달리 전망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유분의 관리비용하고 이익을 취득한다? 아니죠. 균등한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하게 되죠. 큰 평수는 많이 부담하고 많이 이익 보고 조금 평수는 조금 부담하고 조금 이익 보죠. 균등하지 않습니다. 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지분은 면적 비율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따로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없죠. 맞습니다. 디귿. 절대 못 팔아먹습니다. 분리. 기억 디귿 맞습니다. 니은 틀렸고 리을 왜 틀린가 봅시다. 똑같은 지분 또 나왔잖아요. 특별 승인에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금방 문제 풀었죠?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래서 맞는 것은 거기 기억 디귿이 맞고 틀린 건 니은 리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갑시다. 작년 문제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런 유형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작년 문제 유형. 이건 아주 벌써 서너 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봅시다. 관리단은 당연히 듭니다. 1번. 이렇게 구분 소유자 9이라 하더라도 관리단은 그냥 당연히 둡니다. 1번 맞다. 당연히 선택됩니다. 근데 관리인은 안 그럽니다. 2번. 관리인은 몇 명 이상 할 때 관리인 선임합니까? 10명 이상. 관리인은 10명 이상 할 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작년에. 이거 한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이해야 된다고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작년에 한 문제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 맞았겠죠. 한 문제 여기서. 임기는 2년 범위고. 세 번째. 재판상 행위라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 보고한다. 아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 보고한다고 그랬죠? 맞고. 네 번째. 해임할 때 관리인이 부정이 있으면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렇다면 몇 번이다? 3번이 틀렸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건 충분히 풀 수 있죠. 이건 맨날 강조했던 게 나왔으니까 3번. 쉬운 문제입니다. 작년 한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갑시다. 규약 집회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중요합니다. 이거 다 여기 지문들은 다 외우셔야 똑같이 나옵니다. 규약 설정 변경 폐지 4번 이상 꼭 외우세요. 규약 설정 변경 폐지 4번 이상 꼭 외우세요. 두 번째,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한다. 맞고 이것도 꼭 외우세요. 3번 되게 많이 나왔어요. 3번도 꼭 외우세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정기 관련 집회. 정기 관련 집회는 3개월 이내입니다. 5개월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3번 틀렸고 3개월 꼭 외우세요. 4번 소수로 집회 수립합니다. 구분소유자 5분 이상이 목적 지시하면 관리인을 갖다가 집회를 수립해야 됩니다. 5분의 1 이상 꼭 외우시고. 다섯 번째, 통상결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결의는 과반수입니다. 통상결의, 특별한 거 없으면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합니다. 3개월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418쪽. 문제 6번.
공유 부분 틀린 것을 골라봐라. 공유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분명하게 일부만 속한다면 일부 구분소유자 공유에 속합니다. 두 번째,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입니다. 평수가 크면 지분이 커지고 평수가 작으면 작아집니다. 세 번째, 귀하게 달리 정하고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봅니다. 큰 평수 많이 이익 보고 많이 손해 보고, 작은 평수 많이 이익 보고 조금 이익 보고 조금 손해 보고. 네 번째,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 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과 관련 집행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손해를 갖다 안 끼치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 5번 기준도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4번 기준도 많이 나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 규정도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문제 7번 갑시다.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1번, 과이단은 당연히 수행한다. 나왔죠? 20회. 2번, 똑같은 제잖아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된다? 구분소유자 필요가 없잖아요. 2번 틀렸잖아요. 답이 또 나왔죠?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번은 2개 틀렸죠.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 범위죠. 똑같은 게 또 나왔죠. 23회, 작년에 나왔고 3년 전에 나왔었죠. 이거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특별승계에는 채무 책임이 없다? 아까 책임진다고 그랬죠. 100만 원 책임진다고 그랬죠? 책임지죠. 똑같은 게 또 나오잖아요. 네 번째, 관리계약은 관리인은 관리계약 정한법 없으면 월 1회에다가 아까 사무집행, 분담금액, 서면보고한다고 그랬죠? 아까 해드렸죠? 맞죠? 다섯 번째, 똑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관리인이 부정에 있거나 직무일성에 부적합하면 개인이 구분소유자가 법원에다가 잘라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똑같은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문제 8번 갑시다. 공유 부분이다. 틀린 것은 공유 부분의 지분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인데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나왔네.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도 보고 손해보죠. 맞고. 세 번째, 공유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에 따르게 되죠. 그리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없죠. 공유 부분은. 맞죠. 또 나왔죠. 네 번째, 아까 했던 거 나왔네. 공정증서에 의해서 전유 부분이 공유 부분으로 변경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규약상 부분 안 한다? 규약상도 해야 됩니다. 공정증서에서 공유 부분으로 변경된 거나 규약으로 인해서 공유 부분으로 변경된 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공유 부분이다라고 등기합니다. 그러나 구조상 공유 부분, 복도 계단, 이건 등기 하지 않습니다. 5번, 중요하죠. 공유 부분의 변경, 전에는 4분의 3이었죠? 얼마나 변경됐습니까? 3분의 2, 4.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나올 수 있어요. 공유 부분의 변경 3분의 2. 이거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문제 9번 갑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이거 외워놓으세요. 소재기호권. 집회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집회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는 6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1년 내 결의 취소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꼭 외워놓으세요. 이거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집회가 잘못됐으면 결의한 사실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1년 내 결의 취소서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맞고. 2번,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죠.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은 10명 이상이 되니까. 관리인은 10명 이상일 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참가 요구 받고도 일정 기간에 해답하지 않으면 참가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 우리 민법 같은 데서도 배웠잖아요. 비슷한 거 배웠잖아요. 2개월 배웠잖아요. 2개월 내 고려기간, 서면에 촉구하죠.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가한 거다, 참가하지 않는 거다 그랬잖아요. 거부한 거입니다. 그럼 다시 또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들어가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참가한 것이 아니라 참가 거부한 겁니다. 3번 틀렸습니다. 참가 거부한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3번 참가 거부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재건축 결의 얼마 결의냐면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 법에서는 5분의 4 결의합니다. 5분의 4 결의. 이 법에서 재건축 5분의 4 결의인데
참가하지 않았으면 2개월 시간 주고 물어봅니다. 서면으로 촉합니다. 이때 아무 소리 안 하면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시가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공유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공유 부분 따로따로 팔아볼 수 없죠. 전유 부분과 따로 팔아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 할 때는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임이 강제된다. 맞고. 10번. 귀하하고 집회입니다. 22회 때 재작년 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재작년 문제 많이 본 겁니다. 귀하건 관리나 건설자나 대리인이 건물을 사용자 중 한 명이 보관한다. 아까 앞에 지문이 나와 있었잖아요.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맞고. 두 번째, 요거 나왔죠? 아까 시험 문제 틀린 걸로 나왔죠? 이건 관리는 매년 회계인도 종료 3개월 내에 정기관련 소집한다. 5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죠? 3개월 맞죠? 5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사물이상 동의하면 소집 절차 안 거치고도 수집할 수 있다. 이때는 전원 동의하면 다 알면은 소집 절차 안 거칩니다. 다 알고 있으면 소집 안 하도 아니까 안 해도 됩니다. 전원이 동의할 때 3분의 2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다음 네 번째, 집회 결의는 특별 승계에도 효력이 있다. 당연히 이사 온 사람도 효력이 있죠. 맞고. 나왔죠. 이거 나왔죠.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1개월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금법은 나온 지문이 또 나옵니다. 거의 맞을 수가 있어요. 나온 게 또 나오니까. 답은 3번. 이어서 11번. 틀린 거. 1번 했고. 2번.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대리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던 관리단 집회 계획으로서 정한다. 맞고요. 세 번째. 1번은 뭐고 2번은 뭐냐면 규약은 구분소유자나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는 자 한 명이 보관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관시킬 거냐? 구분소유자나 대리인 누구를 시킬 거냐? 이거는 집회에서 결의시킵니다. 301호 그 양반 똑똑해. 이럴 때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2번입니다. 결의 집회. 세 번째,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의결에서는 한 명을 정합니다. 3명이 공유했다. 의결권 3개 주지 않습니다. 한 명 정합니다. 한 명 정합니다. 네 번째, 통상결의. 통상결의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다섯 번째, 며칠 전에 회의 오시라고 얘기해 주느냐? 관리단 집회. 7일 전,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일주일 전. 5일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 5일 전은 어디서 나오죠? 민간 임대 주택법상 임차인 대피가 5일 전이죠? 임대 대표 5일 전. 임차인 대피. 여기는 일주일 전. 만약 12번. 조정위원회.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며칠 내에 절차에 맞춰야 될까? 60일 내에 절차 맞춰야 되고 연장 가능합니다. 며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60일, 30일. 혹시 몰라서 나올까봐 넣어봤어요, 제가. 60일, 30일. 이거. 자, 원래 주관식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세 문제 넣어봤습니다. 주관식은 지금까지 23번 보면서 주관식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다 개관식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세 문제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랜드프로 주택관리사 예상문제집 문제풀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30강으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1강 더 늘려서 31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집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